네, 안녕하세요. 최강창님입니다. 휴일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에 우리 시장이 많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마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최근 우리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어요. 최근에 트럼프 관세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지금 달러가 약세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1,500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1,400원 초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 달러가 강세가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안전자산인 달러 쪽으로 지금 넘어간 상황이고요. 그 수급이 달러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우리나라 시장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하락한 2024년도에 많이 하락한 나라 중에 거의 뭐 손에 꼽힐 정도로 가장 많이 하락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저점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지금 상방인지 하방인지 방향성을 못 잡고 관망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뭐 단 뭐 3분 5분 만에 10%를 끌어올렸다가 또 매도가 나오면 다들 또 매도에 동참하면서 3분 5분 만에 또 마이너스 10%다 빼버리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이랑 잘 타신 분들은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흐름이랑 약간의 어긋나는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은 손실을 더 키울 수 있는 시장이라 많이 걱정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조기 대선이죠. 6월 3일까지 계속적으로 정책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책주가 최근에 좀 핫하죠. 예. 지금은 이제 인맥주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책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또 정책에서 또 AI가 또 연결이 되면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저출산 그리고 뭐 일자리 요런 쪽 종목들 괜찮다. 그리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야 가릴 거 없이 공통된 정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런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볼게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죠. 1위 종목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으로의 그런 어떤 주가의 향방이라든가 그리고 지수의 향방, 방향성,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 그동안 관망하고 있던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려면 사실 반도체가 움직이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그리고 지수, 삼성전자가 움직이려면 반도체가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반도체가 움직이게 되면 그동안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지켜만 보고 있던 그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던 그런 수급들이 있잖아요. 예,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주 이상적인 금액대에서 담으셨어요. 삼성전자를. 사실 제가 이날 추천드렸거든요. 이날 추천드렸는데 이날 49,900원. 그러니까 앞에 5만 전자가 아니라 4만 전자를 찍은 날, 그날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이 바닥에서. 예, 딱 바닥에서요. 작년 11월 14일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8%, 8.6%가 상승하면서 바로 상승 나왔고요. 여기에선 자사주 매입 이슈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도 갭으로 상승했습니다. 갭으로 7%를 띄우고 갭으로 7%를 띄우 6%를 띄우고, 그리고 종가에도 6% 정도로 마감하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을 박스권 형태로 보셔야 되거든요. 예. 지금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죠. 예.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는데 이 박스권이 점점 커지죠. 예. 커지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때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세게 기대감이 이제 모여지고 있다. 여기서 매수가 이런 그 전에 없던 탄력성이 이런 구간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려면은 기대감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6만 전자 돌파하면서 흘러왔지만 지금 또 다시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충분히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물론 약간의 횡보 기간이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조만간에 상승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 관세 이슈는 삼성전자는 약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TSMC와 다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공장들, 그러니까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인도에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그리고 남미 쪽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관세 25%를 붙인다, 상호관세 25%를 붙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상호관세가 10%거든요. 미국하고. 그럼 브라질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을 더 활성화시켜서 그쪽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그거를 미국에다가 공급을 하게 되면 관세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TSMC, 그다음에 HBM, SK 하이닉스 이 부분은 엔비디아가 급격한 성장을 하면서 같이 간 종목이에요. 엔비디아발, HBM이라든가 그런 패키징 서비스를 했던 기업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다 움직였던 그런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TSMC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인프라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 퀄테스트가 통과가 안 되면서 삼성전자가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이후에 나올 차세대 반도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유리기판을 기반한 그런 반도체라든가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쪽에서 만약에 기득권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공장이라든가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를 잘 구축해온 삼성전자가 분명히 이슈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 어, 이번 주죠. 이번 주 중에 아마 최상목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예, 그리고 미국의 재무장관이 그 관세 협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슈에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협상 내용이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 지수라든가 삼성전자가 충분히 탄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 반도체는 사실 미국이 가장 많이 필요하거든요. 미국이 가장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타 기업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앞으로 AI, 그다음에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에도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 생산 볼륨, 그 캐파를 SK 하이닉스가 혼자 한다?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분명히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가 거의 AI 반도체를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엔비디아의 대항마죠. 뭐 AMD라든가 뭐 대항마까지는 아니지만 뭐 브로드컴, 뭐 메타 이런 쪽으로도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예정이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이미 반도체를 납품을 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삼성전자는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공급이 확대가 될 거다.
왜냐면 그만큼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대세는 AI 그다음 로봇이죠.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리고 우주항공도 있는데 항상 많은 반도체가 다 필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에서는 충분히 이슈 받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계룡건설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충청도 쪽을 중심으로 한 그런 건설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 프로젝트에 입찰을 굉장히 많이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여를 굉장히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계룡건설이 여기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12,800원에 공략을 했어요. 12,800원. 아마 여기일 겁니다. 여기. 예, 여기. 이게 네, 여기일 건데 지금 차트로 보면 여기예요. 여기. 예, 여기서 공략 드렸어요. 여기. 그러니까 거의 바닥권에서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800원에. 그리고 나서 여기 15,300원 갔을 때가 103%가 올라간 상황이었거든요. 예, 상승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또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상황이라서 조금 더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저하고 함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뭐 3만 한 7, 8천 원까지만 올라가면 거의 한 200%가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종목들을 좋아해요. 보시면 제가 여기 추천드린 종목 이 위치가 거의 바닥입니다. 바닥. 그러니까 저는 싼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보시면 이 차트를 길게 볼까요? 길게 보면 완전 바닥권이에요. 예. 그죠? 굉장히 길게 보면 10년 넘게 보시면 완전 바닥이거든요. 근데 기업의 내용은 좋습니다. 매출도 좋고요. 영업이익도 좋아요. 건설사 그동안 굉장히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중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건설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밸류에이션보다 충분히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세종시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건설사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뭐 상지건설 같은 경우도 건설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대선 캠프에 참여를 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네.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은 그동안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 AI, 로봇 보통 주도 테마가 요런 네 가지 그리고 조선 이렇게 다섯 가지로 형성이 됐었죠. 방산도 있네요. 방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수급이 갈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건설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건설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 좀 소외받았다. 시장에서 소외를 받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꿈틀대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때 여기에서 추천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공략을 한 거예요. 공략을 했고 사실 팔았습니다. 여기 25,300원 103%. 예.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상지 건설도 건설사잖아요. 지금 이거 시작할 때 가격이 3,500원이에요. 예, 시작할 때 주가가 시작할 때 가격이 3,500원인데 지금 56,000원까지 찍고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계속 점상으로 가면서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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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계속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선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대선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오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아 이걸 또 5년이 지났는데 또 언제 기다리나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는 점점 빨라지고 있죠. 빨라지고 있는데 뭐 좋은 내용은 아니죠. 근데 하여튼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라든가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아직 가지도 않은 종목이 있어요. 오늘 휴일이신데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그 종목 오픈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종목이라서 아마 조만간에 정책주로 엮이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주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방산주 뭐 현대로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죠. 그리고 LIG 넥스원이라든가 이런 방산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지금 고점을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방산 쪽 이슈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춤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방산 종목들이 힘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현대로템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현대로템은 제가 이 종목은 여기서 드렸어요. 여기서 4만 원도 안 됐을 때 3만 원 후반대에서 드렸습니다.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공략을 했고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11만 8천 원, 거의 12만 원까지 간 상황이에요. 제가 4만 원 되기 전 3만 원 후반대에 드렸는데 거의 약 12만 원 가까이 움직였다가 지금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방산 종목들은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 2차 수주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받아놓은 수주만 해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전년 매출액이 3조 5천억이에요. 근데 수주 잔고가 10조 원이 넘습니다. 거의 한 12조 가까이 될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3년치 수주 잔고를 다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생산 볼륨, 그러니까 현대로템이 생산 볼륨만 더 크게 키울 수 있고, 그리고 공장을 좀 증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수주 잔고를 통해서 어마무시한 수주 잔고를 통해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지금 현재 있는 공장들은 풀가동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폴란드에 1차적으로 수출이 가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글로벌적으로. 가성비 대비 기술력이 좋다. 네,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그런 수요는 앞으로 증가를 계속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EU죠. EU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방산 관련해서. 근데 이번에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약간 금이 갔죠. 그래서 방산도 우리는 독립하자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 국가들도 지금 재정비에서 방산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좀 긍정적인 이슈다. 사실 현대로템만 말씀드렸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수주 잔고가 30조 원이 넘습니다. 예. 지난해 매출이 10조 원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조 원치, 그러니까 3년치 수주 잔고를 지금 쌓아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항공산업, 우주항공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방산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더 다시 한번 상승 탄력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은 다 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로템은 방산 이외에 뭘까요? 현대로템은 철도입니다. 철도. 현대로템은 철도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철도 대장주. 근데 이 철도가 왜 이슈가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종전이 합의가 좀 잘 안 되고 있죠. 근데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면 자기는 끝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좀 길어지네요. 예. 근데 지금 광물 협상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트럼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 적자, 더 이상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뭐 중동 이쪽에 그런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조만간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재건이 먼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대부분 해외로 눈을 많이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해외로 눈을 많이 돌려놓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수주가 증가를 하고 거기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뜬 그런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다.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 근데 현대로템은 철도 대장주인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 건설이 되려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이 되려면 철도가 먼저 깔려야 돼요. 철도가 깔려야 어떤 건설 자재라든가 이런 물류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철도가 먼저 깔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현대로템이. 그리고 이미 서울시에서 승인한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승인한 내용이 지하철 있죠. 예, 그 지상 구간에 있는 그 철도를 다 지하화한다는 얘기예요. 지상 구간에 있는 철도를. 그러면 그게 만약에 지하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 그 공간에 땅이 생기잖아요. 예. 근데 이 프로젝트 규모가 수십조 원이에요. 이것도. 예. 수조 원대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철도 대장주는 현대로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서울 그리고 경기권, 수도권에 있는 철도가 지하화된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에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뜬다라고 하면은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지난해도 아닙니다. 2023년도예요. 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죠. 원희룡 장관이 우리나라 기업단과 함께 우크라이나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재건 협상에 대한 부분을 거의 다 마무리를 지어놨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갔던 기업이 현대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많이 갔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에서는 현대가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철도가 먼저 깔려야 되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그런 이슈도 품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철도 지하화에 대한 그런 이슈를 품고 있다.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도 수주 잔고를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볼륨만 높일 수 있다면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올렸다가, 그죠? 이렇게 뺐다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버티실 수 있는 분들은 수익이 날 수가 있는데,
통상 이게 10%가 넘어가면 이 변동성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다 빼놓고 결국에는 또 다시 이 고점 돌파하면서 다시 시세가 다시 나와요. 예. 그리고 이 뒤에서 못 버텨서 손절하면 그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더 강하게 올라가요. 예, 여기서부터는 더 강하게 올라간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이 트렌드와 그다음에 이런 변동성을 버티시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트레이너가 아니라고 하면은 최근 시장 굉장히 단기 트레이딩도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 제가 공략했던 이런 부분에서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편하게 끌고 가시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들고 가시면. 그러면 이게 지금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지금 한 250% 정도 거의 뭐 300% 가까이 되는 수익률인데 상승률이죠. 상승률인데 이게 이 300%를 이 기간 동안 단기 트레이딩을 해서 300%를 낼 수 있느냐?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중기적인 접근이라든가 장기적인 접근이 어떻게 보면 시장 트렌드와 무관하게 내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실수 한번 잘못하면은 또 손실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 평균, 뭐 두 달 평균, 세 달 평균 이런 식으로 내보시면 크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종목을 바닥권에서 잡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권에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앞서 힌트 잠깐 드렸지만 건설 종목들도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사실 유상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움직인다.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2주 신고가를 또 돌파했어요. 계속적으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이때가 이 하락 구간이 유상증자죠. 예. 역대 최대 유상증자였습니다. 3조 6천억. 근데 금융위에서 제동을 걸었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2조 원대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점을 돌파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적으로 고점을 돌파를 하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여요. 앞에 하나만 붙으면 다 움직이죠. 예, 다 움직입니다. 자, 하나 시스템인데 이것도 제가 여기서 공략했어요. 여기서. 요거는 주식 성공백서 자주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여기에서 드렸던 종목이라서 히든 종목으로 공략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히든 종목으로 드린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갔어요. 이 종목이. 예. 상한가 간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빠지면서 어쨌든 이 하나그룹주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이후에 다른 하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같이 조정이 나오면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조정이 나오면 같이 나오고 그리고 상승하면 또 같이 상승하고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다시 이 정배열을 만들고 있죠. 예. 추가적인 정배열. 지금 잠깐 보셨겠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추세는 흐름에는 문제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의 흐름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 고점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요 43,400원. 네. 요 선이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요런 구간들 공략하기 쉽지가 않아요. 네, 이런 구간들은. 왜냐하면 별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예, 별 움직임이 없었던 자리고 이 전 고점이 어떻게 보면 여기죠. 예, 여기. 자, 요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선을 걷는데 이 앞전에 여기가 고점이니까 저항이죠. 저항입니다. 저항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에요. 근데 제가 이 주식 성공부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항이 돌파가 되면 뭐로 바뀌죠? 네, 지지로 바뀝니다. 지지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항이었는데 이걸 돌파하고 강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여기에서 지지를 받죠. 네. 그 전에 저항 지점. 네. 정확하게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그러면 이거는 눌림목 타점이 되겠죠. 네. 눌림목으로 잡을 수 있는 타점. 그리고 여기서 반등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내려와요. 또 반등 나와요. 예.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바닥을 여러 번 터치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뒤에서 만약에 여기 또 터치하잖아요. 예, 그때는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박스권을 만들면서 여기에서 횡보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괜찮은데 그건 근데 좀 추후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아직 캔들이 다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저는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 뭐 갤러리아까지 포함해서 앞에 하나가 붙으면 다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내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부근에서 하방이 제한되면서 상승을 해야 될지 하락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런 횡보 구간이죠. 예. 그래서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드렸던 종목입니다. 공략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상한가 같다. 자, 그리고 클로봇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 종목입니다. 로봇 관련 종목인데 일단 클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MOU가 체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협력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자, 이유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 그리고 앞으로는 지능형 로봇이라고 해서 실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외 거리를 이렇게 걷다 보면 로봇들이 이제 청소도 할 거고요. 예. 그 법안은 이미 작년에 통과를 했죠. 지능형 로봇법이 작년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테스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부에서 뭐 청소하는 로봇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순찰하는 로봇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개를 산책시켜주는 로봇도 있을 거고 그리고 댁내에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 있겠죠.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 빨래도 개주고요. 뭐, 뭐 요리하는 로봇도 최근에는 나왔더라고요. 예, 요리하는 로봇도 나올 거고. 그래서 사실 이 로봇주하고 AI는 제가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앞으로 향후 5년, 10년 계속 발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AI하고 로봇 테마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끝났나요? 예, 지금 끝나지 않았다. 저는 보고 있고요. 앞에서 원체 크게 급등을 했고요. 빠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도 좀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쪽 부근에서 21평선 밟고 지금 버티고 있으면서 하방을 제한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사실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로봇 테마주는 모나리 클로봇이죠.
클로봇인데 클로봇도 제가 추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이 올라오는 과정 내에서 계속적으로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내려오면 다시 담아야 되고 내려오면 담아야 되고 내려오면 담아야 되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로봇 관련 종목들은 상승한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 다시 잡아야 된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클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이 상장한 첫날 거기 고점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돌파를 못하죠. 근데 지금 요 캔들에서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요 캔들에서 돌파를 하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앞전 매물들은 소화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화가 됐다라는 거는 이 앞에 계셨던 분들은 다 수익권이에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매도할 사람들은 다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매도할 사람은 다 매도를 했는데 매수할 사람은 다 여기서 매수를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는 목표가를 더 높게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야 이 사람들도 매도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횡보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일자리 관련된 종목으로 대성창투 요즘에 나우 아이비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한가를 갔어요. 네. 보통 일자리 관련된 종목으로는 창투사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 전 대선 때도 그랬고요. 그 전전 대선 때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일자리 관련된 종목으로는 보통 창투사가 많이 움직여요. 제가 이것도 주식 성공백서죠. 주식 성공백서에서 히든 종목으로 이날 공략했던 종목이에요. 이날 종가로 한번 공략해보자. 자, 종가가 2245원이었는데 바로 다음날 20% 급등했어요. 20.49%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700원까지 갔거든요. 2,705원까지. 종가는 2,245원. 제가 이날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드렸어요. 이날도 드렸어요. 이날도. 그리고 다음날 7.4% 또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목을 하나를 컨택을 하시면 그 종목 갖고 종가하고 시초가하고 장중 단타하고 계속적으로 그 종목만 추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날도 급등했어요. 다음 날은 27% 급등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이 5일선이잖아요. 5일선 밟고 다시 튄 사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주가가 방향성을 잡으면 계속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그 이유는 시장의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서 그래요. 대성창투하고 일자리 관련된 종목으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죠. 사실 이 종목은 창투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퓨리오사 AI에 대한 지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투사 같은 경우는 보통 투자를 뭐 이 기업 저 기업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상승 모멘텀이 어디서 발생될지 예상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점상 가고 움직였을 때 퓨리오사 AI 지분이 있는 관계로 퓨리오사 매각설에 대해서 이슈를 받고 상승했던 부분이거든요. 상승했던 부분인데 지금 52주 신고가를 계속 돌파를 하고 있죠. 여기 고점을 좀 돌파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또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려오질 않아요. 내려오질 않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필요사 AI 관련된 종목으로 AI도 관련이 있지만 그리고 창투사로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일자리 관련된 종목으로 정책주로 또 엮일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한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좋다. 그래서 한 가지 이슈만 품고 있는 종목보다는 여러 가지 이슈를 품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좋다. 그래야 이 이슈로도 움직일 수 있고 또 다른 이슈로도 또 한 번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이 이슈가 재료 소멸로 조정이 나왔을 때 다른 이슈로 또 들어올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다중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필요사 AI 어떻게 보면 AI 관련된 종목들은 여야 할 거 없는 공동 정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그런 이슈로 일자리 또 정책 테마주로 또 충분히 엮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약간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이 최근의 고점이죠. 이 1,500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는 다시 한번 좀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자리 같죠. 오늘 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부분 갔죠. AI 갔죠. 최근에 갔죠. 안 간 게 있죠, 아직. 안 간 게 있습니다. 그 안 간 게 아가방 컴퍼니가 먼저 가긴 했는데 이 종목이 안 갔어요. 이게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이 모나리자는 저출산 관련 종목이에요. 저출산. 근데 아가방이 분위기는 먼저 띄웠죠. 근데 아가방도 차트를 보시면 고점을 다 돌파한 이유거든요. 자, 대장주 노릇은 하고 있어요. 아가방이.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차트의 흐름은 보통 여기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안 갈 종목이면 조정이 이렇게 나오죠. 예, 보통 조정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왔다가 뭐 22평선을 밟고 올라간다든가 이런 형태가 많은데 이 종목은 옆으로 흘러요. 이렇게. 이 흐른다는 거는 하방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이 검정색 선 그려놓은 선에서 계속적으로 저항받잖아요. 여기 이날도 저항받고 이날도 저항받고 이날도 저항받고 그죠?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상승의 탄력은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게 최근에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거래 대금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수급이 적다 보니까 이 수급이 여러 가지 섹터를 한꺼번에 다 들어 올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로 갔다가 수급이 그 다음에는 뭐 AI로 갔다가 또 로봇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 순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출산으로는 수급이 지금 안 쏠리니까 주가는 지금 버티고는 있지만 수급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먼저 올라간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이미 올라간 거. 아예 안 올라간 게 전 좋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종목이 모나리자예요. 안 움직였거든요, 이거는. 그냥 꼼짝도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 121선, 61선, 뭐 21선 이런 이평선들 지금 요 부근에서 다 모이고 있죠. 네, 다 모였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 장기 이평선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때 하락했던 이슈가 별 이슈 아니었습니다. 예, 제가 그때 체크를 했었는데 지금 예, 별 이슈 없이 떨어진 거예요. 별 이슈 없이. 자, 그러면 이렇게 올리는 것도 개인이 못 하거든요. 이렇게 내리는 것도 개인이 못 해요. 개인이 아무리 많이
사고 아무리 많이 팔아도 이런 흐름을 못 만듭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2번이나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앞쪽에서. 이상하죠? 개인이 만들 수 없는 흐름인데. 자, 저는 이거를 매집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집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아직 출발 전이다. 오늘 연휴인데 이렇게 또 서울경제TV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나리자. 네. 일단 저출산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주.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 정책주 내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정책주 안에서. 지금 정책주 뭐 AI도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 이전 섞여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뭐 조만간에 또 주택 공급 확대도 나올 거예요. 주택 공급 확대 나오면서 또 뭐 건설사도 또 이슈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저출산. 이 5가지 정책 또 뭐가 있을까요? 5가지, 그러니까 세종시 뭐 저출산 일자리 이거는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공항이 있군요. 신공항 이슈.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은 전 대선에서도 나왔던 정책이고 그 전전 대선에서도 나왔던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재료에 대한 프레시함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서 하나는 AI이기 때문에 그런 AI가 지금 정책주로 편입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주로 엮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간 그런 정책주들 말고 안 간 종목 한번 컨택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남은 연휴 잘 쉬시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